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가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잘 갔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나스닥이 좀 더 흐름이 좋았죠. 0.79% 올랐고 다우존스가 0.2% 오르는데 그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코스닥이 0.48% 올랐고 코스피가 0.38% 올랐으니까 사실은 미국 증시의 영향을 그대로 생각하면 코스피는 다우존스보다 잘 간 거고 코스닥은 나스닥보다 좀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쪽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코스닥은 생각했던 것만큼 가진 못했고 왜냐면 많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코스피가 조금 더 우세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미국 증시가 좀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한다면 코스피가 다시 한번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배당이 3거래일 정도, 3거래일이죠. 3거래일이 남았죠. 배당을 받으려면,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그래서 중간 배당을 올해 주는 60종목의 이제 중심이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코스피의 대형주들, 그리고 코스피의 실적 개선주들, 그리고 코스피의 배당주들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라는 것이 좋은 작년에 워낙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굉장한 실적이 이번 2분기에 나올 텐데 대체로 그 중에 특히 이제 어떤 자신감의 발로 또 진짜로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 이제 배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은 그러니까 주가 상승도 노리고 배당도 받는 꽉 먹고 알 먹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타이밍이 코스피 대형주 쪽이 많이 눌려 있다가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승부를 중간 배당주나 실적 개선주나 이런 쪽으로 좀 어떤 승부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오늘 센트리온 그룹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카카오라든가 또 뭐 SKC라든가 최근에 아주 그 질주하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흐름이 진짜 무섭게 가고 있어서 이 종목들은 벌써 저는 뭐 지난주부터 좀 걱정되는 수준으로 과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저도 이제 갖고 있는 비중을 최근에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더 갖고 있으면 더 좋았겠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또 이러다가 갑자기 시장이 흔들릴 때 잘 간 종목들부터 확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비중을 줄이는 그런 패턴으로 저는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잘 갈 때는 계속 놔두다가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제 그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감각에 의존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일찍 판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분할해서 계속 이제 덜어내면서 계속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서 갖고 있었던 그 기간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올라가고 있어서요. 어, 조금 더 잘 갈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좀 흐름이 안 좋아지면 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좀 애매한 자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뭐 신규로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매수를 해야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계속해서 이 주가가 발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전망하기는 참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도 흐름이 좋았는데 먼저 우리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8% 올랐는데요. 270 종목이 오르고 595종목이 빠졌는데 0.3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다.
확실하게 그걸 알 수 있고요. 코스닥도 485종목이 오르고 866종목이 빠졌는데 0.48%가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위주의 흐름으로 전개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했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를 하는, 오늘은 코스닥의 흐름, 이건 뭐 미국 증시의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 밑에 주석에 달려 있는데, 의회 증언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준 의장 오늘 이제 발언도 나왔고, 또 요즘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찔러봤다 저렇게 안정시켰다 또 저렇게 발언했다,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조금씩 그 인플레이션의 분위기로 만들어 갔다가 아차 싶을 때 다시 가라앉혔다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지, 한꺼번에 뭐 한 방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맞다, 아니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서서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그 시간으로 그 터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걸 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이 적응을 해야만 어느 날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표곡이 축소되면서 상승했다는 코멘트 달렸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상승했다, 이런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볼까요? 엄청납니다. 네이버 오늘 8%대 올랐고요. 카카오 6%대 올랐습니다. 지금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셀트리온이 2.74%, SK이노베이션이 2.9% 오르면서 오늘 빠진 코스피 대형주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찬밥인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약보합이니까 빼더라도 LG화학, 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 빠진 거고, 지금 LG화학과 포스코는 찬밥이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게 지금 카카오 네이버도 눌릴 때 사서 지금쯤 팔아야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매수한 날짜까지 기억을 하는데, 확실한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나 지금 LG화학도 지금이 매수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리고 철강, LG화학 그리고 2차전지, 저는 이쪽에 많이 못 간 종목들을 찾아서 지금 선제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타이밍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보시면 CGN이 18%대 올랐고요. CJENM이 5%대, 지금 CJENM도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비엠이 나란히 2%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LNF가 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HLB, SK머티리얼즈, 휴젤, 솔브레인의 6종목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의약품, 진원생명과학 상한가 가면서 뭐 요 최근의 흐름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팜젠사이언스 대용제약이 11%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가 4%대, JW 중해제약 우선주와 EUB가 나란히 두 번째, 세 번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승 종목 휴마시스 30% 상한가 갔고요. 지금 그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델타 변이 때문에 그 코로나 이제 재확산 이슈가 나오면서 시제는 거기에다 중간 배당도 두둑히 받을 수 있죠. 지금 시제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휴마시스도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점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시젠 이렇게 두 종목이 1, 2위, 그리고 위더스 제약이 12%대 올랐고요. 그리고 빠진 종목은 네이처셀이 13%대 빠졌고, 아스타가 5%대, 코오롱생명과학이 4%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어제보다 19%가 늘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롯데케미칼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아프리카TV가 크게 늘었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는 코스닥의 차바이오텍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카카오 압도적으로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카카오의 그 시간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뭐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겠지만 빠질 때 무섭게 뺍니다. 지난번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4, 5월 달,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홀딩하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HMM, 아모레퍼시픽, 두산중공업, 롯데케미칼, 그리고 코스닥은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이처셀, HLB, 아프리카TV 이렇게 많았고요. 거래 비중이 높았던 것은 ETF 종목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롯데 쇼핑과 GS 리테일, 롯데 하이마트,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닥은 솔브레인, 동국 SNC, 아프리카TV, 데프시스터즈, 유니슨 이렇게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치료제 수요가 늘 거라는 전망 때문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 지금 80여 개국으로 퍼졌고, 기존의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3배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영국이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0명대로 늘었다는 거. 그래서 방역 규제 전면 해제를 다음 달 19일로 한 달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도 역시 빠르게 확산 중이라는 것. 이런 소식들이 골고루 나오면서 이 변이 바이러스의 레큐로나가 효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재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레큐로나 그 동물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공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그 효능을 입증을 했고,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그리고 브라질에서 시작된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뭐 엄청나게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장 마감하고 셀트리온은 0.18% 500원이 오른 28만 2천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32% 400원이 오른 12만 4천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47% 800원이 오른 17만 1,3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세 종목 모두 뭐 오늘 흐름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그런데 특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흐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기관이 20만 주, 외국인이 15만 2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금투와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연기금은 가장 많았고요. 금투는 세 번째로 많은 그런 매수세였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95만 주까지 늘면서 7,500원이 올랐는데요.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갖고 수급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기관이 21만 8천 주, 오늘 연기금이 9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또 투신보험, 금투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19만 2천 주를 샀고요. 개인이 40만 주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어제 2배 늘면서 3,200원이 팍 올라가 줬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기관 뭐 엄청나죠. 지금 계속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5천 주. 근데 이제 거래량이 어제보다 2배 가까이가 늘었는데, 순 매수량을 보면 개인이 24,000주 팔았고, 외국인 5,000주, 기관 14,000주. 그러니까 이제 매수와 매도가 좀 팽팽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매수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매도세도 세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보면 뭐 사실 그 매물대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올리면서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넘게 한 달 반을 싸우던 이제 매물대를 돌파해서 위쪽 매물대의 상단까지도 살짝 돌파했죠. 지금 위쪽 매물대 28만 1,000원인데 1,500원에 마무리했고 시간에까지 올랐잖아요. 이제는 그 위에 매물대들은 세가 작습니다.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8만 6천 원 정도 되는 28만 9천 원이군요. 그러니까 29만 원쯤 되는 자리에서 이제 매물대 상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29만 원 정도 오르면 29만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거고 빠지면 이제 그 아래 매물대 상단이죠. 27만 3,500원 정도에서 어,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RSI 지표 보면은 지금 아직 60포인트까지 미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너무 제약이 밀고 올라가서 지금 셀트리온은 어떨지 셀트리온만 놓고 보면 아직도 더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그 셀트리온의 지금 현재 이 상승세가 한 2만 원대, 31만 원대, 31만 원대 정도까지는 밀고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셀트리온이.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최근에 흐름이 제약이나 헬스케어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계속 예상을 하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제약이 워낙 잘 가니까 셀트리온도 잘 가지만 제약이 워낙 잘 가니까 그게 좀 제약이 꺾이면 같이 살짝 꺾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헬스케어도 보면은 어 이제 위쪽 매물대를 도전하고 있네요. 셀트리온보다 조금 늦죠. 근데 어쨌든 오늘 윗꼬리 끝이 그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 거의 갔으니까 12만 한 6천 원 정도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시간 문제다.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돌파해낼 거라고 봅니다. 빠지면 지금 매물대 하단 12만 한 2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지지.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해도 좀 폭이 적게 빠질 거고 그 대신에 상승하는 모멘텀은 제약이나 셀트리온보다는 좀 약해 보여서 지금 이 현재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데도 시간이 약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RSI 지표 보면 57포인트 정도 됩니다. 지금 제일 낮습니다. 삼형제 중에. 그래서 일단 에너지도 굉장히 약하고 다만 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겨놓은 걸로 또 보입니다. 그리고 제약은 엄청나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물대 최상단 부분을 새로 만들면서 17만 원 정도가 매물대 상단인데 오늘 17만 500원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오늘 뭐 사실 9천 원 넘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보면 이 정도 오늘 고점 정도에서는 뺐어야죠. 그리고 저는 제약은 RSI 지표도 굉장히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고 해서 흐름이 좀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종가 정도 되는 한 16만 한 7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일단 그 자리까지 5일선 최소한 5일선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횡보하거나 살짝 눌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또 안 가면 틀렸다고 뭐라고 또 하시는 분 계시겠죠. 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의견이긴 한데요. 물론 뭐 나름대로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대충대충 또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제 판단을 하는데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흔들리고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또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그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허약하게 굉장히 많이 툭툭 던져놓는 매물 던져놓는 거를 외국 기관이 잡아먹으면서 지금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 수급으로 인한 그러니까 새로운 땔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밀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코스피의 흐름이 좋아질 거고 셀트리온의 주가가 잘 갈 건데 그럼 셀트리온은 잘 가고 제약은 갑자기 막 나빠지느냐 또는
반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의 눌림이 좀 더 세냐, 셀트리온 쪽에 모멘텀을 좋게 보는 시장의 그 수급세가 좀 더 세냐, 이거에 따라서 오르냐 내리냐가 좀 갈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를 보면 셀트리온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늘었고요. 이거 상환량이 오늘 5만 주 넘게 그 대차 거래 상환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거래 자체가 줄었죠. 그리고 헬스케어도 어제도 상환량이 많았지만 오늘도 2만 2천 주나 상환량이 많았습니다. 4일 연속으로 대차 거래가 줄었고요. 다만 제약은 5일 연속으로 대차 거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셀트리온 제약은 굉장히 과매수 구간에 있는 거를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아직은 좀 더 가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러저러 종합을 해보면 결국 절충점을 찾지 않겠습니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살짝 이제 횡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리고 제약은 조금 눌리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가는 뭐 그런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주가가 빠지면 어이구 또 빠지나 보다 하고 또 걱정부터 하게 되니까, 빠질 때 그 눌릴 때 매수를 해야만 이렇게 오를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요즘 같은 요 정도 장이라면은 뭐 충분히 대응할 만하죠. 근데 일단 대형주 오늘 같으면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갔는데 중소형주로 분산해 놓으신 분들, 저도 사실 좀 중소형주를 많이 분산해 놨는데 비중은 많이 오늘도 많이 줄였고 좀 많이 거의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질 때 그 어떤 큰 타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또 늘려놓는 종목들도 있고 또 개중에 최근에 그 좀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종목도 있어서 저는 뭐 그래도 이 정도 장 흐름이라면은 좀 견딜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빠진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뭐 지금 아직은 시장이 하락 반전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고요. 좀 더 이제 밀어 올리고 나서 그런 고민을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중간 배당주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는 것이 일단 좋다. 왜냐면 지금 중간 배당을 주는 종목들 중에 주가가 낮은 종목들은요, 배당도 받고 나중에 주가 회복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카카오나 셀트리온이나 지금 그런 주도주들 몇 종목들을 보면 이 종목 뭐 왜 그 팔았지, 아니면 왜 더 안 샀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추격 매수의 유혹을 자꾸 받게 되죠. 그러나 그랬다가 그 단기 대응을 못하고 있으면 또 물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나중에 눌렸다가 엄청 올라가도 이제 본전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을 또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야 다른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 제가 음, 그 멤버십 방에다가 트윈스 회원들께 매일 두 종목 정도씩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해드린 두 종목도 1%대 중반 정도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진짜 거의 하나도 안 빼고, 지난주 주말에 그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상한가도 오늘 하나 나왔고 10% 넘는 종목도 두 종목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상한가가 하나가 나왔고 10% 넘는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이제 왜 그랬냐면 상담을 해드리다가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해드리다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걸 못 샀어요. 저는 추천해드리고 물론 그때 추천해드리면서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또 저도 좀 그 갖고 있는 종목이 잘 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툭툭 하나씩 상한가 또는 뭐 10% 이상씩 급등이 한 번씩 나와주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 또는 지금 막 잘 가고 있는 종목들만 너무 볼 게 아니라 어, 다른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도 뭐 늦어졌는데 시간도 좀 길어졌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